수급 기초론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원래는 계획에서 1강에서 수급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강에선 수급의 척도를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수급의 개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더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회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수급의 개념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잠깐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부터 수급의 척도에 대해서 가격부터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진행하면서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들을 잠깐 되짚고 그 개념을 심화시키는 부분으로 2강 내용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급이란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겠다는 이와 팔겠다는 이가 서로 만나서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즉 이런 거래가 성립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수급이란 결국 인간의 마음이다. 하고 팔고 하는 것을 밀고 당기는 그 자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수급을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이 수급이란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부분, 수급이란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심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파생시장에 있어서 사고자 하는 매수자의 수요와 팔겠다고 하는 매도자의 공급이 이제 서로 시장에서 만났을 때 이 파생시장은 공급자 시장이지 수요자 시장이 아니라는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선물 매수를 하면 시장 참여자가 선물 매수를 할 때는 이게 수요에 해당되고 시장 참여자가 선물 매도에 동참하면 이것이 시장의 공급이다라고 일반적으로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뒤집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선물 매도는 수요라는 주장입니다.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강의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선 생소한 의견이기도 하고 또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그 수급의 개념 심화 부분을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시장 참여자의 선물 매도가 공급이지 이게 수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강하게 어투로 시장 참여자의 선물 매도 역시 수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시장이 상승하면 팔고 싶어 합니다. 팔고 싶어 하죠. 왜요? 비싸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반대로 시장이 내리면 이제 사고 싶어 합니다. 왜요? 싸졌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은 효율적인 가격이 존재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서 비싸고 또 너무 내려와서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효율적 기준, 정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개인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가슴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혹시 아닌가, 깊이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파생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그 가격 자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가격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판매자가 팔겠다는 가격으로 결정될 가능성, 또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주목을 해보자는 건데요. 물론 이제 판매자가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싶더라도 사겠다는 수요층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내려야 되는 가격 인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은 사겠다는 그 수요자가 가격을 끌어내린 것이다라는 측면보다는 판매하는 이들이 가격을 내렸다라는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가격 결정은 판매자 측면에서 한 것이지 수요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까지 강하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음입니다. 반면에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은 고점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사겠다는 이들이 있으면 공급자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거래에 참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점 근방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죄송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겠다는 이들이 없어서 결국 그 매수와 매도층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즉 가격 협상 결렬이죠. 이때 드디어 판매자는 그 수요자의 그 가격이나 압력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가격을 이제 내려서 판매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을 수요자가 가격 결정을 했다라고 볼 것이냐, 판매자가 가격 인하해서 체결을 시켰다고 볼 것이냐,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 전자의 측면에서 보느냐 후자의 측면에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판매자들의 지위를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그 상품 시장에서는 그러한 경우의 시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 우선 시장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가지수, 선물 시장, 또 주식 시장은 판매자가 그렇게 경시받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켓 메이커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파워, 절대 권능, 뭐 심지어는 뭐 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 심하겠지만요. 아무튼 절대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절대 지위에 있는 것이 공급자입니다. 그 공급자 지위에 있는 부분이 그 공급자 지위에 있는 그 주체들이 바로 시장 조성자라는 마켓 메이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좀 이렇게 좀 납득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의 본질을 내용으로 강의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옵션의 본질에서도 강의를 할 때 콜옵션의 개념을 잡을 때 콜을 매수하는, 콜을 대비세 입장에서 매수하는 개인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개념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콜을 매도해서 발행하는, 발행해서 판매하는 매도자, 즉 시장의 판매자들, 시장 조성자들 입장에서 그 콜옵션이 어떤 개념이고 왜 발행해서 판매하느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념 정립을 해드렸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시장에서 발행을 한다는 것은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그것이 발행입니다. 발행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 시장이 발행 시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매도하는 게
발행시장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옵션을 매도 발행한다고 하죠. 근데 선물을 매도 발행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선물을 매도 발행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시장은, 선물에 있어서의 발행시장은 선물 매도가 아닙니다. 발행시장의 상품은 선물의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다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시장의 마켓 메이커는 시장에 물건을 발행해서 세일, 자, 사라, 사라 그러면서 물건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선물 매수 상품을 내놓고요. 또 하나는 선물 매도 상품을 내놓습니다. 자, 선물 매수 상품도 발행하고 선물 매도 상품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마켓 메이커가 사 이러면서 내놓은 상품인 선물 매도 상품을 살 수 있고 선물 매수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가 선물 매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내어놓은 것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사게 되는 경우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또 마켓 메이커가 발행해서 팔기 위해 발행해서 내어놓은 상품 중에 선물 매도 상품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사게 되면 그 시장 참여자의 포지션은 선물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파생시장은 근본적으로 발행자 시장입니다. 저는 매도자가 발행자죠. 선물시장에서의 발행자는 역시 메이저면서 발행 상품은 선물 매수 상품과 선물 매도 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 발행자인 마켓 메이커는 선물 매수 상품과 선물 매도 상품을 시장에 동시에 내어놓으면서 철수에게는 선물 매수 상품을 팔고 영희에게는 선물 매도 상품을 팔면서 마켓 메이커가 시장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꾸려 나가는 것이 가격의 형성이고 미시적인 시장의 파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미시적인 시장의 파동에 있어서만큼은요. 자, 삼성전자 주식 차트를 한번 펼쳐놓고 쫙 보십시오. 도대체 5분도 아닙니다. 5분도 1, 2분 사이에 왜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가 왔다 갔다 1, 2분 새에 움직이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가격을 형성시키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매수 상품과 매도 상품을 내어놓으면서 참여자들이 사겠다는 참여자와 팔겠다는 참여자들의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즉 그것이 시장 조성행위입니다. 시장 조성행위, 시장 조성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켓 메이커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작업을 이면에서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시장 조성 행위는 시장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유동성이 없다면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유동성이 있어야, 즉 현금화하는 것이 쉬워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매수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서 사겠다는 사람은 밑에서 사겠다 그러고 팔겠다는 사람은 위에서 팔겠다고 할 때 거래가 성립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시장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침체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들은 때로는 손해보는 장사들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생겨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작업을 해줘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조성자고
시장 조성자는 그들의 돈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두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 조성자고, 지금 그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어떤 시장 조성 기능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실제 그러한 시장 조성 행위는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면서 시장 조종자들은 그 개인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시장을 꾸려 나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판매자 우선, 공급자 우선, 발행자 우선, 시장 자체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장의 수급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는 좀 짧게 가질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급 개념의 심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생시장은 발행자 시장입니다. 발행자 시장. 판매자가 가격 결정권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는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옵션에서의 발행자는 옵션 매도자입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의 발행자는 선물 매도자가 아니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발행자, 판매자는 역시 메이저인데, 발행되는 상품은 선물 매수 상품도 발행해서 판매하고 선물 매도 상품도 발행해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내가 좀 이렇게 내려오면 사겠다고 저점에다 매수를 쫙 걸어 놓으면 죽으라고 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계속 위에서 놀다가 슬금슬금 내려와서 제게 딱 체결이 되면 체결되자마자 위로 가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밑으로 갑니다. 왜? 내가 매수하고 나면 시장은 내려가는지. 또 거꾸로 좀 팔아보겠다고 위에다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으면 시장이 죽으라고 체결 안 됩니다. 하방 움직임을 이렇게 보일 때는. 그러다가 내가 매도를 걸어 놓은 부분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왜? 내가 매도만 하면 시장은 거꾸로 또 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자기 자신이 수익 나고 있는 포지션이 있을 때 조금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났다 줄었다 해서 참지 못하고 이익을 청산했더니 그때부터 위로 그냥 확 펑 하고 날아가서 정말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 그래도 그건 수익 정리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확 내려와서 손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이상의 손실은 더 용납하기 어려운데 찔끔찔끔 보고 있는데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합니다. 버티다가. 했더니 손절하자마자 위로 올라갑니다. 귀신같이. 다시 말하면 진입이든 청산이든 왜 내가 거래를 하고 나면 시장은 내 거래와 거꾸로 움직이는지. 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진입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여지는 경우와 내가 진입한 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상당히 미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60%에서 70%는 미시적으로는 그 시장 참여자의 진입과 반대로 움직이게 시장은 꾸며져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상 시장 진입을 하거나 청산을 했을 때 내가 청산과 그 진입과 청산이 그렇게 깨끗하게 내가 진입한 다음에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됐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만약에 거래 패턴이 이러신 분들이라면 많을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시장에서 상승 시장이니까 매수하겠다고 250원을 하고 250인 지수인데 249.75에다가 매수 주문을 건다. 이런 분들 말고요. 250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250 또 뭐 250.25 이렇게 250.05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자,
매수호가를 가로채면서 매도호가에다가 그냥 턱 하는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포지션 거래가 자기가 베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시장에 주문을 넣는 그런 형태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 경우엔 자신의 물량이 체결된 다음에 그닥 기분 좋게 후속 흐름이 나왔던 경우의 수가 시원하게 기분 좋게 가준 경우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수급 개념 심화에 대한 강의를 추가로 가졌는데요. 이 강의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던 것이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 쪽에서 그 한양대 손정식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잠깐 듣다가 이런 생각들이 나서 정리를 좀 해봤었던 부분입니다. 시장 경제의 미신이라고 해서 수요의 법칙 쪽 측면에서 이제 이분께서 강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가령 이제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바가지 요금을 악덕상인이 굉장히 심하게 씌운다 라는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500원짜리 생수를 700원에 파는, 그것은 정말 이 못된 상인들의 행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의 법칙을 무시하는 미신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그 강의에서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근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비싸다. 지금 고점에서 비싸다.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심하다라는 이 생각은 그 해운대에서 700원에 500원짜리 생수를 파는 그 상인들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측면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인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700원에 판매가 되므로 당연히 7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슴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울분이 먼저 앞서는 거죠. 아니 500원짜리 물건을 왜 700원에 팔어?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올라오는 시장을 보면서 시장은 심하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되돌림을 좀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 그것이 과연 이성적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생시장은 공급 판매자의 결정권이 우선시되는 시장에서 판매자는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비싼 가격을 당연히 체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또 싼 자리에서 매도 상품을 또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자, 시장 조성자의 마인드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회원님들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강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 수급에 있어서의 수급 개념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 강의 시간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시키는 작업을 해보게 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개인들이 특히 이제 하락하는 시장에 부딪혔을 때 선물 매도를 하면 자신이 시장에서 뭐 발행을 해서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매도에 대한 자신이 수요를 갖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누가 선물 매도를 쳤다 그러면 그들이 선물 매도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선물 매도 상품을 사는 입장이라는 것.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판매자들의 입장,
시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쭉 하시다 보면 또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더 더 그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실 수 있는 차관점을 가지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모멘텀 차관을 받으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거래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 발전되기를 강의하고 있는 저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수급론의 개념 심화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